직선까지 한번 우리 쭉 공부해 봤고요. 배웠던 것들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바로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인스투로 들어오면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이제 평면좌표였죠.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x-x1 제곱 플러스 y2-y1 제곱. 까먹지 않죠? 그래서 이제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고, 두 번째는 내분점. 내분점도 기억날까요? m 대 n이면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크로스로 해서 이제 곱하는 거였죠. n 플러스 n분의 my2, m 플러스 ny1 이렇게 내분점까지 배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게중심 배웠었죠. 무게중심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하면 됐었어? 세 점 다 더한 거를 뭘로? 3으로 그냥 나누면 됐었으니까 공식 자체는 그렇게 엄청 막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단을 배웠던 이제 좀 굵은 형태의 공식은 여기까지. 기억나죠,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직선으로 넘어왔었죠, 우리가. 근데 이제 직선에서는 사실 이제 공식이라고 이제 따로 배우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맞췄죠. 뭐 예를 들면은 기울기랑 절편 알 때 공식 쓰는 거, 기울기랑 한 점 알 때 쓰는 거 기억나죠 이거? 그 다음에 두 점 알 때 쓰는 공식, 이건 이제 기울기가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썼던 거 다 쓸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 알았을 때 썼던 것까지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방은 이렇게 알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선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행하면은 평행 조건하고 수직 조건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제일 많이 쓰는 건 두 가지니까, 평행하면은 일단은 뭐 기울기가 똑같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 다시. 기억나요? 수직 조건도 기억납니까? 수직 조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아니면은 a 다시랑 b 다시가 뭐다? 0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늘도 했던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게 제일 중요했던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배운 것들 쭉 써보면 결국 이제 우리 공통 수학 1 말고 2에서는 그냥 어떤 좀 큰 공식 같은 걸 좀 알려주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좀 구하고 계산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사실 공수 1이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 공수 1 때 배웠던 곱셈공식이 이거보다 많죠. 그래서 이제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외워지니까 힘든 거고, 이제 원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 이해하기 좀 힘든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특별하게 뭐 원리 같은 거 이해할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었고, 뭐 방금 전에 배웠던 사선 공식 정도야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점이나 점 그리고 직선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점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원을 한번 좌표 평면 위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3단원 시작할 텐데 66페이지 펴시고요. 이제 3단원의 그래도 시작은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은 우리가 중3 때 대충 좀 보고는 왔긴 하지만, 그래도 원이 방정식이 있다라는 게 조금 생소한 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점이랑 직선에 비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애초에 원이란 개념 자체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조금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좀 천천히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또 필기해 가면서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66페이지에 또 필기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원부터 볼게요. 원의 방정식을 배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럼 이제 원을 보통 말해보라고 하면은 그냥 동그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끝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원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밑줄 쳐놓을까요? 원의 정의입니다. 평면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밑줄 치세요. 평면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 밑줄 쳐놓고 이게 원의 정의라고 써주세요. 원의 정의. 앞으로 이게 원입니다. 자, 이 정의로 갖다가 뭔가 식도 만들어질 텐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처음에 잡았던 한 점은 원의 중심. 그 구분 잘하세요. 중점과 중심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중점은 어떤 두 개의 가운데 점을 중점이라고 하고, 중심은 원의 딱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에서 한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반지름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뭐 중3 때 배웠던 원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이제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의 출발입니다. 자, 밑에 한번 공식 볼까요? 중심이 점 A, B고, 자, 밑줄 중심 A, B.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 반지름의 길이 R 밑줄. 그리고 뒤에 밑에 있는 그 식 네모칸 박스 쳐놓으세요. 뭔가 이상한 식이 나왔죠? 왜 완전제곱식이 두 개가 뿅 나왔을까? 이게 뭐지? 공통수학 원에서도 이렇게 바꾸는 거는 많이 보긴 했는데,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A, B가 있고요. 그리고 원의 정의가 아까 뭐였더라? 원의 정의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때? 다 똑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가 다 똑같은 애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리가 R인 점들이 이렇게 이런 점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점으로 이제 거리가 똑같은 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점들을 거리가 다 이제 똑같은 점들 다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제 연결해 봤더니 이제 뭐가 나온다.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도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은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뭐 직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뭐 이런 직선 같은 형태를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랑 y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x랑 y는 결국 이 위에 있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x, y. 그래서 이 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그냥 어떤 점을 그냥 x, y라고 잡아보려고 해요. 여기 위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있을 테니까 아직 x랑 y는 잡히지 않았지만 뭐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점 어떤 것들 중에 x랑 y라고 잡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x, y랑 이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1단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배웠던 공식 쓸 수 있겠죠. 공식 써볼까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r는 루트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맞나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은 거기에 아까 설명했었던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형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배웠던 직선은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하죠. x랑 y가 1차로 되어 있는 형태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원방은 조금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면 완전제곱식도 들어가 있고 막 2차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이루어진 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x, y에 대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나 2차로 돼 있는 건 원의 방정식.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거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원의 방 처음 배울 때 어쨌든 증명 자체는 뭐 어렵지 않고 공식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런 형태의 꼴들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중심은 A, B이고 반지름은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자 실감 보세요. 여기서 중심 찾는 방법. 중심 찾는 방법은요. 요 괄호안이 0이 되도록 하는 x, y 값 중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요. 중심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중심은 여기 0이 되게 하는 A, B 값, X, Y 값. 그리고 반지름은 이 뒤에 값에다 루트 씌운 값. 이 반지름. 괜찮나요? 그러면 이게 원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특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도 밑줄 치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건 이제 중심이 0,0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배우면 좀 헷갈리니까 뒤에 넘어가서 이 원방을 한번 연습만 해보고 넘어가요. 68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149번 볼게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 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자, 149번에 1번.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몇 콤마 몇인 거예요? 중심은 0,0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쓰세요. 중심 0,0. 중심 0,0. 반지름의 길이는 뒤에 있는 값에 루트를 씌운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반지름은 루트 11 이렇게. 괜찮나요?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이라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자, 2번도 볼게요. 자, 그럼 2번의 중심은 몇 콤마 몇? 5,0 쓰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5,0 중심. 반지름은요? 3이에요. 알겠죠? 헷갈리지 않나요? 좀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서. 자, 3번. 3번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마이 콤마 3이에요. 3번 중심은 마이 콤마 3. 아까 얘기했습니다. 0 되는 x값, y값을 얘기하라 했어.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25니까 5 쓰면 되겠죠. 그냥 5 쓰시면 돼요. 반지름. 루트 25라서 5 쓰시면 돼요. 어때요? 좀 헷갈려요 아직? 괜찮아요? 그럼 밑에 150번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150번도 똑같아요. 자, 요번에 반대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을 쓰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쓰시면 돼요. 중심이 0,0 원점이니까 0,0이니까 무조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뒤에는 9 쓰면 돼요. 자, 2번도 볼까요? 중심이 2,3이야. 자, 중심이 2,3이라는 거는 식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되어 있었을 거라고. 알겠죠? 왜냐면 얘 중심이 2,3이니까. 알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만 잘 되면 돼. 반지름이 4래요. 그럼 얼마예요? 는 16 쓰면 돼.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이걸 일단 외워야 돼요. 이 식 자체를. 이 형태를 외워야 돼. 그리고 이게 반지름이랑 중심이 뭔지도 해석해 나가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다음 3번. 자, 요번엔 뭐래요?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5,1. 그러면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 쓰시고요. 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래요. 그러니까 뒤에는 그거의 제곱인 5를 쓰시면 되죠.
어때요? 괜찮나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원의 방정식입니다. 괜찮나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 공식 다시 한 번만 잘 외워주시고요. 그냥 x 빼기 중심 x좌표 a 제곱 플러스 y 빼기 중심 y좌표 제곱은 r제곱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빨간색 화살표 조금만 볼까요? 거기 밑줄 칠까요?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을 우리가 원의 방식의 표준형이라고 할 겁니다. 표준형. 근데 이게 좀 이제 웃기게 생겼잖아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한번씩 생각해 보면 봐봐. 우리 제일 먼저 배웠던 게 1차 함수죠. 원래 1차 함수는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누가 봐도 1차 함수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통수학 2에서 배운 거지만 얘를 이제 뒤로 넘겨오면 얘는 그냥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둘은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이니까.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y는 x제곱도 배웠습니다. 얘는 그냥 2차 함수잖아요. x의 제곱도. 그냥 이런 모양인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y는으로 돼 있으면서 이제 바로 가는 건데 지금 배우는 이 원의 방정식이란 것만 특이하게 y는으로 안 써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완전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랑은 좀 형태가 너무 많이 달라. 그치? 그러니까 좀 덜 익숙해지게 되는 건데 좀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인데 얘는 다 함수라고 이름 붙이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일단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식으로 바라보셔도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거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도 그냥 그리면 돼. 중심 1,-1 찍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냥 원 하나 띡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나타내는 게 얘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다. 우리 생각해봐. 2차 함수도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죠? 기억해볼까요? 얘가 무슨 형? 기본형.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완전제곱꼴로 되어 있는 얘가 무슨 형? 표준형이었죠. 그리고 이걸 다 싹 전개해 놓은 얘는 무슨 형이라 불렀죠? 우리가? 일반형이라 불렀잖아요. 우리 2차 함수가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맨날 일반형 준 다음에 꼭지점 구하라고 해서 힘들었잖아. 그죠? 우리 뭐 했어 그때? 완전제곱꼴로 바꿨잖아요. 맞죠? 이 얘기 지금 왜 했냐면은 자 방금 이 형태 우리가 원의 방식이 무슨 형이라고 했다고요? 표준형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올 때 뭐 했어요? 전개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전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개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는 4. 얘 일로 데리고 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은 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표준형, 얘는 우리가 일반형이라 부를 거예요. 알겠죠? 일반형에 전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가 중심과 반지름이거든. 근데 그건 알잖아 이거는. 근데 얘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역시나 또 무슨 꼴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제곱꼴로 바꿔야 돼. 근데 완전제곱꼴 몇 번 써야 돼? 2번 써야 돼. 이게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2차 함수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3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밑에 거 안 할 거예요. 우리 안 할 거고 자, 밑에 맨 밑줄 내려와서 빨간색 화살표 잠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이런 식으로 x도 제곱이 있고 y도 제곱이 있고 x 1차도 있고 y 1차도 있고 상수항까지 같이 있는 0꼴을 우린 뭐라고 하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자. 밑줄에서 일반형. 그리고 오른쪽에다 괄호치고 써놓으세요. 그냥 표준형을 전개한 식이라고 써놓으세요. 표준형을 전개한 식. 그럼 표준형을 전개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2번에 뭐라고 나와있냐? 원의 방정식은 몇 줄일까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 항이 없는 xy에 대한 2차 방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 x 곱하기 y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저게 없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칠판 잠깐 볼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3는 0 이렇게 이제 체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형이에요. 지금 일반형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죠? 항상 이제 원을 배울 때 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여러분 생각해요. 중3 때 원 배우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반지름이 사실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죠? 원 배울 때. 물론 그때 막 접선도 배우고 뭐 그다음에 뭐 원에서 막 중심각이나 이런 것도 다 배우고 배웠던 게 좀 많은데 중3 때 배웠던 원이랑은 사실 완전 다른 걸 배우는 거거든 우리는 그때 배운 걸 좀 이제 지워버리고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이용할 거 많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랑 보다? 중심과 반지름. 항상 요거 나중에도 또 좀 필기하겠지만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냥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랑 뭐? 중심과 반지름만 딱 찾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고 이 두 개만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면 원방은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는 지금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야 돼. 찾으러 가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일반형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표준형으로 바꿀 때 우리가 중간에 거쳐야 될 게 바로 뭐다? 완전 제곱꼴. 완제. 우리 어차피 2차 함수 할 때도 많이 써봤으니까 계속 연습해 봅시다.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완전 제곱을 바꾸려면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칠판 보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 따로 한번 같이 풀게요. 자, 여기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x끼리 모여야지. 자,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얼마 필요하죠? 4가 필요해요. 얼마 필요한지 어떻게 구하죠? 얘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반의 제곱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주고 반대편에도 4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세 친구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는 y로 볼게요. 이번에는 y제곱하고 마이너스 2y가 있습니다. 얘는 얼마가 필요하죠? 완전 되려면 1이 필요하죠?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해주는 거. 괜찮나요? 그리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네 다 썼으니까 사용했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 자 그럼 여기 뒤에 얼마가 5가 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3이 뒤로 넘어가서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완제가 돼서 중심 몇 콤마면 y, 1 반지름 헷갈리면 안 돼요. 반지름은 2가 아니라 얼마다? 루트 2다. 여기가 r 제곱자리라서 항상 반지름 구할 땐 루트를 씌운 걸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뒤에 가서 연습 좀 해봅시다. 우리 자 뒤로 넘어가서 151번 자 볼까요? 1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8x는 0만 나와 있는데 일단 또 그 동그라미 쳐볼래요? 여기랑 여기 동그라미 쳐. 자, 우리의 완제되려면 얼마 필요하죠? 반의 제곱인 16 플러스 16 플러스 16. 어차피 16을 여기다 필요한데 여기만 더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 반대편 더해주는 거예요. 상수에 내라고. 근데 여러분 y는 누가 있어요? y 없죠? 그냥 y는 y 제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편하네요. 그래서 x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는 혹시나 반지름 좀 헷갈리면은 이거 16이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놔도 돼요. 4의 제곱.
괜찮나요? 그러면 써놓을까요? 중심은 몇 콤마면? 4,0. 헷갈리면 안 돼요. 0 되는 걸 찾으세요. 반지름은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죠? 자, 2번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그래서 뭐 새로 배우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의 방정식 형태만 새로 배우는 거지 계산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일단 요거는 쭉 그냥 써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자, 얼마 필요하죠? 우리 1 필요합니다. 그래서 1 더해주시고 좀 이따가 뒤에다가도 1 더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y는 y제곱 마이너스 4y죠.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4y는 얼마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도 4 써주시고 괜찮죠? 그리고 숫자 얼마가 있어? 마이너스 20이 있네요. 마이너스 20은 뒤로 넘어가서 플러스 20으로 쓰죠. 이렇게. 괜찮나요? 정리해보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은 25니까 5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또 쓸까요? 중심 y, 2 반지름 5 됐죠? 마지막 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정리해주고 마지막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볼게요. 헷갈리거나 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혹시 좀 공식이나 아니면 원리 같은 걸 좀 헷갈리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잘 바꿔지고 있나요? 한번 바꾼 거 확인해 볼까? 일단 x 빼기 3의 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는 1만 나왔네요. 그래서 중심은 3, 마이너스 2 반지름은 1 이렇게 씁시다. 중심 3, 마이너스 반지름 괜찮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공식 같은 걸 따로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만 바꿀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원방 조금 익숙해지고 있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67페이지 넘어오시고요. 좀 특이한 개념인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 자, 이렇게 원의 방식을 배웠으니까 한번 이거 좀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활용이 바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자, 말 그대로 좌표축에 접하는 건데 한번 거의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자, 이 칠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원 하나만 그릴 건데요. 여기 중심을 이렇게 1,2로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일단 원을 딱 접하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하나 가져와야 되거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의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와 똑같다?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다. 기억나나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거든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으로 수선의 발 내린 반지름이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Y축이 접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수선의 발 내린 이 길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길이는 뭐예요? 중심 X좌표랑 똑같죠? 맞아요? 여기가 1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반지름을 따라 안 알려줘도 축에 접하는 것만 얘기해도 알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지름을 안 알려줘도 나는 이게 반지름이 1인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x-1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중심 몇 콤마 몇이었죠? 1,-2. 그래서 1,-2 찍어주고 근데 반지름은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으니까 그림이 여기 반지름 길이가 2인 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그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 y축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그거예요. 결국 이게 접하는 거의 특징들이 있다. 특징들은 뭐가 있다?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 그리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중심이 a, b면서 x축에 접하는 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중심이 a, b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두 개가 보이죠. 오른쪽 두 개. 그 두 개의 반지름은 이제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방이 탄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심이 a, b인데 y축에 접하는 원도 두 개 보이죠.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y축 기준으로 오른쪽, y축 기준 왼쪽 하나. 그러니까 걔도 반지름의 길이는 이미 중심의 x좌표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식이 저렇게 이제 a, b, b, a, b, a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요. 3번만 별표 쳐놓고요. 이제 좀 특이한 원을 볼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밑줄 쳐놓으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요거는요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의 방식이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각각의 사분면의 중심이 사분면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봐. 그 오른쪽에 4가지 원 보는데 1사분면에 중심이 있으면 걔는 r좌표가 다 양수죠. r, r 보이시죠? r은 여기서 무조건 양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심이 r, r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라서 자 그래서 1사분면 땡땡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 x 빼기 r 제곱 플러스 y 빼기 r 제곱은 r 제곱 돼 있죠. 이제 요 식을 나중에 좀 활용할 건데 아직은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막 쓰진 않겠지만 한번 뒤에 마지막 152번 문제 풀면서 어떻게 쓰는지만 확인하고 정리합시다. 원방 다음 시간까지 한번 연습 좀 더 해보고 좀 이해 안 된 것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자, 152번에 1번 문제 봅시다. 자, 중심이 마일, 3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래요. 자, 이거 그냥 외우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좌표평면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림으로 그려서 눈으로 보자. 자, 좌표 하나 그려주시고요. 중심이 마일, 3이래요. 그럼 찍으세요. 마일, 3 찍어봐. 자, 제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걸 지나는 원을 그리시면 안 돼요. 얘가 가운데 있는 거야. 원은 여기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누구랑 접한대? x축에 접한대. x축 여기잖아. 자,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원을 그릴 때 여기랑 접해야 돼. 그럼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마음이 삐뚤빼뚤한 사람들이 원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여러분 원은 예쁜가요? 본인 눈에만 예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접선과 접점까지 거리는 반지름과 똑같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3이죠? 마일, 3 따라서 여기도 3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일, 3이고 그리고 반지름도 3인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원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아 원은 이렇게 쓰고 이런 성질도 있고 이렇게 식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외울 필요 없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이해되는 거니까 좀 천천히 그림 그리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중심이 3,1이래요. 3,1 찍어놓으시고 이렇게
3이랑 1을 좋아하네.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거야. 자, y축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접하는 원 그려. 원방 처음 배울 때 실수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꾸 이걸 지나기에 원을 그리거든? 안 돼요. 이건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은 원과 안 만납니다. 중심 기준으로 벌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 그릴 때 여기서 거리 이만큼 떨어진 것들 체크해가지고 원도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딱 정확히 접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여기서 수선의 발 여기 접선까지 내리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데 여기는 딱 정확하게 수직이니까 y축과 x좌표인 3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식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다 쓰면 됩니다. 뒤에는 항상 제곱을 쓰셔야 돼요. 자, 마지막 3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3번 천천히 한번 이해해보죠. 우리 뭐라고 했냐, 중심이 2, 마이래요. 쓸까요? 중심이 2, 마이 2, 마이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뭐한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다 접하는 원이 하나가 딱 있겠지. 정확하게 접하는 형태로 하나만 그려주세요. 동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지름은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괜찮나요? 이렇듯 이게 축과 이제 접하는 원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야. 이좌표랑 반지름이랑 똑같고, 이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과 똑같고, 그리고 여기의 절대값들이 여기에 있는 반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오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숙제 조건 마무리합시다. 오늘 배운 원방 한번 풍선대로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식 마저 마무리해서 한번 무슨 문제 풀어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일요일날 모의고사 보러 오시는 분들 모의고사 잘 와서 볼 수 있도록